가끔은 진짜 공포는 뉴스 속 강도나 절도범이 아니라 우리 집 거실에 앉아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마흔 이후 사람 공부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 그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섰을 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간병인으로 오신 윤지 씨예요. 경력도 탄탄하고 성격도 참 착하대요. 아들이 그렇게 말하길래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뭘 묻기도 전에 대답했고 부엌에 물건 위치며 약 보관 서랍까지 너무도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전에 우리 집에 와본 적 있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왜인지 여기 오래 있었던 느낌이 들어요. 그 말에 저는 등 뒤가 서늘해지는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 그녀는 아픈 남편 옆을 정성스레 지켰습니다. 이따금은 남편도 저보다 그녀에게 먼저 물을 부탁할 정도였죠. 그 모습을 보며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스스로를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저는 거실로 향하던 그녀의 발걸음을 따라가다가 믿기 힘든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 아들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모든 게 우리 거야. 그 순간 제 심장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 신뢰라는 말, 그리고 내 아들이라는 존재조차 이젠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다짐했습니다. 웃지 말자. 속지 말자. 그리고 반드시 밝혀내자.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고요한 복수이며 가장 가까운 배신에 대한 기록입니다. 비가 오던 날이었습니다. 회색빛 창밖 풍경만큼이나 제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지 일주일.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그리고 이제는 간병인을 들여야 하는 상황까지. 그저 숨만 쉬어도 벅찼습니다. 엄마, 이분이 윤지 씨예요. 큰아들 지훈이 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그의 뒤에 선 여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단정한 머리, 검정 가디건, 그리고 약간은 긴장한 표정. 안녕하세요. 간병사 김윤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순간부터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낯설. 마치 이미 이 집을 너무 잘 아는 사람처럼 윤지는 문틈 사이로 집안을 훑어보았습니다. 여긴 참 아늑하네요. 창도 크고 햇빛도 잘 들고.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말. 하지만 저는 애써 넘기려 했습니다. 남편이 지금 많이 위중해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최소 몇 달은 누워 계셔야 한다고. 네,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지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 옆에 병원용 서랍을 능숙하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종류, 주사기 보관 위치, 그리고 응급벨 위치까지. 이상하리만치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윤지는 집안의 리듬에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남편에게 약을 챙기고 식사를 돕고 이따금은 웃으며 대화를 시도하기도 했죠. 어르신, 오늘 기분 좀 어떠세요? 그럭저럭 괜찮소. 남편은 그 짧은 대답에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지만 그 웃음이 왜인지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거실에서는 지훈이 윤지에게 커피를 타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어쩐지 편안함이 묻어났고 윤지 역시 자연스레 그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원래 저렇게 빨리 친해지는 걸까? 속으로 수십 번 물었습니다. 저녁 식사 중 윤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아버님 자녀분은 지훈 씨 한 분이세요? 왜요? 그냥 혹시 형제분 계시면 돌아가실 때 유산 같은 문제도 복잡하다고 들었거든요. 그 말에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건 아직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윤지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죄송해요. 제가 괜한 소리를. 그날 밤 식탁을 정리하려던 제가 서랍을 열었을 때 내부가 약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몇몇 서류가 살짝 비껴나와 있었고 금고 번호가 적힌 메모가 접힌 채로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떨어뜨렸나?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끊임없이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저는 윤지가 베란다에서 통화하는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빠르게 흘렀습니다. 응, 아니야, 걱정 마. 아직은 들키지 않았어. 어머님은 그냥 좀 예민하신 분 같아. 그녀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내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알겠어. 내가 조심할게. 금고는 아직 못 열었어. 근데 그쪽엔 어쩌면 지훈 씨한테 맡기면 빠를지도 몰라. 그 순간 제 심장이 뚝 하고 멎는 듯 했습니다. 윤지 그 여자는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저보다 먼저 일어나 있었습니다. 커피 향이 먼저 퍼지고 식탁 위에는 정갈한 반찬들이 차려져 있었죠. 어머님, 오늘은 맑은 미역국으로 해봤어요. 속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고마워요. 정중하고 예의 바른 말투, 하지만 그 미소에는 왠지 지나치게 계산된 온도가 느껴졌습니다. 남편을 돌보는 윤지의 태도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팔을 잡아주고 수건으로 땀을 닦아주며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바깥 공기가 좋다는데 창문 열어드릴까요? 남편은 가늘게 눈을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행동에도 윤지는 마치 연인을 대하듯 부드러운 손길로 반응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그냥 간병인의 태도라고 보기엔 너무 과한데? 그날 저녁 지훈이 윤지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요즘 힘들지 않아요? 아버지 간호하는 거 부담될 텐데. 아니요, 괜찮아요. 오히려 어르신이 말을 잘 들어주셔서 편해요. 지훈은 흐뭇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 시선은 가족이 아닌 남자가 여자를 보는 눈빛에 가까웠습니다. 그 순간 윤지의 손이 지훈의 손등을 스치듯 스며들었습니다. 지훈 씨가 도와주니까 가능한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부엌 쪽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생각 하나. 혹시 둘이 아는 사이?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내가 예민한 거라고, 내가 너무 지쳐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 다음 날 밤 저는 우연히 윤지가 서재 근처에 있는 서랍장을 열어보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내 들고 살펴보다 갑자기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 설치된 작은 CCTV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오래전에 아들들이 설치해 준 걸 알고 있었지만 사실 제대로 확인한 적은 없었죠. 그날 밤 컴퓨터를 켜고 영상을 재생해 보았습니다. 화면 속 윤지는 조심스럽고도 정확하게 서랍의 위치, 금고 위치를 확인하고 있었고 그 표정은 간병인이 아니라 마치 도둑의 얼굴 같았습니다. 설마겠지. 다음 날 아침 윤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큰아들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의 거리, 시선의 교환, 말끝의 웃음은 연인 사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지훈 씨, 어머님이 좀 저를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야, 우리 엄마가 원래 그래. 그냥 낯선 사람한텐 경계심이 많으셔. 그래도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가족처럼 잘 지내고 싶거든요. 그 말에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 걱정 마. 가족처럼? 그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단 하루도 제게 딸처럼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집안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입맛, 복용 시간, 병원 스케줄. 그 누구보다 먼저 기억하고 행동했습니다. 심지어는 저보다 남편과 더 자주 대화를 나누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리고 어느 날 그녀가 저를 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집안일은 제가 할게요. 그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안엔 이상하게도 제 자리를 밀어내는 차가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천천히 이 집의 주인이 되려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CCTV를 돌려보다 놀라운 장면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방. 윤지가 밤늦게 다가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무언가를 속삭이는 모습. 그녀의 입모양이 천천히 영상 속에서 떠올랐습니다. 아버님 지훈 씨는 아버님이 꼭 지켜주셔야 해요. 전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간병이 아니라 치밀한 침투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조용히 윤지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나 남편에게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제 안의 촉은 이미 경고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윤지는 매일 아침 마치 이 집에 오래 산 사람처럼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주방 서랍 안의 약통 위치, 김치 냉장고 안에 든 반찬 용기들, 심지어 저만 아는 조미료 순서까지 하나같이 정확히 꿰고 있었습니다. 이건 언제 알았을까? 저는 조용히 속으로 중얼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밤늦게 물을 마시려고 거실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불이 꺼진 복도 끝, 살금살금 움직이는 윤지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맨발로 조용히 복도를 지나 지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저는 숨죽이며 그 방을 바라보다 잠시 후 나오는 윤지를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묶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거실에 혼자 있던 윤지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어젯밤엔 무슨 일 있었어요? 윤지는 멈칫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제가 지훈 씨 방에 잘못 들어갔어요. 어르신 약 가져가려다가 착각했나 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CCTV로 확인을 마친 뒤였습니다. 그녀가 지훈의 손을 잡고 조용히 웃고 있던 장면을 생생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오래된 앨범을 정리하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지훈의 생일날 찍었던 가족 사진. 배경은 우리 마당 케이크 앞에 웃고 있는 지훈과 그 옆에 낯익은 여자의 얼굴. 그건 분명히 윤지였습니다. 머리가 조금 짧았고 옷차림은 달랐지만 그 눈매와 미소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여자 우리 집에 들어오기 전부터 지훈이랑 알고 지냈던 거야.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쾅 하고 부서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몰래 윤지의 가방을 살펴보았습니다. 죄책감이 없진 않았지만 이 집을 지키는 건 제 몫이었으니까요. 가방 안에는 작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속엔 날짜별로 기록된 간병일지 그리고 누군가와 주고받은 쪽지 형태의 메모. 9월 5일. 금고 위치 확인 완료. 9월 12일. 어머님 동선 예측 가능. 9월 16일. 어르신 상태 회복 조짐. 시간 조절 필요. 그 필체는 단정하고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 씨와의 관계, 어머니에게 들키지 않게 조심.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짜고 이 집에 들어왔고 간병을 가장한 채 집안 정보를 하나하나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도중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훈아, 너 윤지랑 원래 알던 사이니? 숟가락을 들고 있던 그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윤지는 침착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사실 같은 학교 선후배예요. 오래전부터 안면이 있긴 해요. 근데 이 일 때문에 더 가까워진 건 맞아요. 지훈은 그녀를 바라보며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처음엔 몰랐는데 같이 간병하면서 감정이 생겼어요. 그 대답을 들은 순간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를 속인 건 윤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 제가 믿고 사랑했던 그 아이마저 그녀와 함께 저를 기만하고 있었던 겁니다. 밤이 깊어지고 거실에 앉아 텅 빈 TV 화면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집 절대 너희 마음대로 되게 두진 않겠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윤지의 정체에 대한 의심은 이제 확신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지훈이 제 아들이 저를 속였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침 식탁, 온 가족이 모인 자리. 윤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아버지의 죽을 준비했고 지훈은 묵묵히 신문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정적을 깨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내가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다. 하지만 내가 만약 윤지와 짜고 이 집에 들어오게 한 거라면 그건 그냥 실수가 아니라 죄야. 순간 젓가락을 들던 지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윤지는 놀란 듯 표정을 바꿨고 이내 눈동자를 떨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오해예요. 지훈 씨랑 저는 그냥 사적인 감정이 생긴 것 뿐이에요. 처음엔 몰랐어요. 그분 아들이 지훈 씨인 줄도. 그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다들 처음엔 몰랐다고 하지. 근데 왜 내 가방에 금고 위치 확인이 적혀 있었을까? 왜 CCTV에 너희 둘이 입맞춤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을까? 지우는 숨이 멎은 듯 저를 바라보다 이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건 왜 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뒤지고 CCTV까지 확인하고 그래? 지금 사람을 감시라도 한 거야? 그래, 감시했어. 그게 아니면 너희가 날 속인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니? 그 순간 윤지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지훈 씨, 나 못하겠어. 어머님이 날 너무 싫어하셔. 나 그냥 돌아갈래요. 나 같은 사람 이 집에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녀는 흐느끼며 입을 틀어막았고 지우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우리 둘 엄마 몰래 만나고 있었던 건 맞지만 나윤지 잘못 없어.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 장면을 보며 저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믿었던 아들이 자기 집과 부모를 속이고 그 여자를 위해 나를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윤지는 일부러 거실에서 넘어진 듯 컵을 떨어뜨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야, 손목이. 저는 깜짝 놀라 달려갔지만 그녀는 떨리는 눈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일부러 저 밀었어요. 순간 방문을 열고 나온 지훈이 다가와 제게 소리쳤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신 거야? 사람 다치게 하고도 아무 말 안 하실 거야? 지훈아, 엄마 안 밀었어. 거짓말 마. 엄마 요즘 계속 윤지한테 그러잖아. 그 눈빛 난 다 봤어. 그의 말은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들은 제 말을 믿지 않았고 그 여자의 눈물은 그에게 진실처럼 다가간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모두가 잠든 시간. 저는 조용히 윤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서랍 깊은 곳에서 또 하나의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위조된 간병 경력 증명서. 그리고 지훈 나연이라고 적힌 오래된 커플 사진. 그녀는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지훈의 여자였고 이 집을 노리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어머니로서가 아닌 이 집의 주인으로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을 끄지 않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선 바람이 분 것도 아닌데 제 안의 모든 감정이 휘몰아치는 태풍 같았습니다. 어떻게 내 아들이 저 아이와 짜고? 도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질문은 많았지만 답을 찾기 위해서 더는 감정에 휘둘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윤지의 방을 다시 한번 뒤지기로. 불 꺼진 집안, 슬리퍼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조심스레 그녀의 방에 들어섰습니다. 탁자 위엔 향수와 화장품, 그 사이 눈에 익은 서류가 하나 있었습니다. 위조된 이력서. 간호학과 졸업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제가 아는 대학명과는 전혀 다른 곳. 아무리 찾아봐도 존재하지 않는 제주간병보건대학교.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가짜였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서랍 아래 깊숙이 들어있던 임대차 계약서. 주소는 제주 시내의 한 고급 오피스텔. 서명은 지훈. 보증금은 1,000만 원, 월세 120만 원. 계약일은 윤지가 우리 집에 오기 한 달 전. 지훈이 이 집 들어오기 전부터 다 계획한 거였구나. 제가 입술을 깨물며 눈을 떼지 못하던 그때 또 하나의 종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백화점 명품 쇼핑 영수증. 신용카드 명의는 김지훈. 결제 날짜는 지난주, 결제 금액은 370만 원. 그리고 수령인은 윤지. 넌 내 아들 이용해서 유산까지 넘보려는 거였구나.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서랍을 조심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멀리 떨어져 지내던 둘째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급히 좀 내려와야겠다. 지금 집안에 말 못할 일이 있어. 민수는 몇 번의 되물음을 하다가 이내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일단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요. 변호사랑 같이 내려갈게요. 이틀 후 둘째 아들은 낯선 남자와 함께 집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이분은 이정우 변호사님. 형과 관련된 일, 그리고 유산 문제까지 조언해 줄 수 있어요.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모든 증거는 갖고 계시죠? 그렇다면 법적으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버님 명의로 된 재산이라면
위임 없이 함부로 건드리는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증거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위조된 이력서, 명품 영수증, 거짓 이력에 기반한 계약서, 그리고 비장의 카드, CCTV 녹화 USB. 거기엔 윤지가 제 금고 근처를 서성이는 모습, 지훈과 둘이 손을 잡고 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 그리고 지훈의 방에서 속삭이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로도 부족할까요? 변호사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충분합니다. 아주 완벽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지훈과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민수 왜 왔어요? 갑자기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설마. 그래, 내가 설마 했던 거 그거 맞아. 윤지 너랑 같이 유산 노린 거 다 알고 있어. 이력서도 가짜고 백화점 영수증도 받고. CCTV 영상? 그건 민수가 잘 정리해줬더라. 지훈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다. 다 사랑해서 그랬다. 사랑 때문에 가족을 속이고 부모 재산을 넘보는 거냐? 지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윤지와 지금 이 순간 끝내지 않으면 넌 내 아들이 아니다. 그 말에 지훈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윤지는 고개를 숙인 채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끝장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간 무기력하게 누워만 계시던 아버지가 갑작스레 눈을 뜨셨습니다. 그날 아침 기적처럼 여보, 그 희미한 한마디에 집안은 마치 시간이라도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 정신 드셨어요? 지훈은 반가움에 달려들었고 윤지도 뒤에서 놀란 표정으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지훈도 윤지도 아닌 한 사람만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다 들었소. 뭐라고요? 저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지훈이 윤지 그 둘이 무슨 짓을 했는지 나 다 들었소. 침대 옆 그 공기청정기 그 안에 지훈이 흠칫하며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아버지, 그건 오해예요. 진짜예요. 그러나 그 순간 민수가 노트북을 들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오해인지 아닌지 이거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집안 곳곳에 설치된 CCTV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지가 밤중에 어머니 방 앞을 서성이는 장면, 지훈과 손을 잡고 금고 있는 방에 들어가는 모습, 지훈의 방에서 나와 윤지의 손을 잡으며 말하던 음성. 조금만 더 버티면 우리 둘이 그 재산 다 가질 수 있어.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그냥 장난이었어요. 우린. 지훈이 더듬는 말을 잘랐습니다. 장난으로 가족을 속였냐? 아버지는 상체를 일으키며 단호한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이 병상에서 얼마나 많은 걸 생각했는지 아니? 누굴 믿어야 하고, 누가 날 죽이려는지, 누가 진짜 가족인지. 그리고 조용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 손은 윤지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지훈도 아니었습니다. 멀찍이 서 있던 민수, 둘째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은 너다, 민수야. 지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고 윤지는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흘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지훈 씨를 사랑했어요. 그게 죄인가요? 그러자 어머니인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눈물도 값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같은 사람은 그 가짜 눈물조차 값어치가 없어요. 윤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변호사는 조용히 노란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아버님이 병상에 눕기 전에 미리 작성해 두신 유언장입니다. 공증도 완료되어 있고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변경이라니요? 저도 아들인데. 맞아. 너도 아들이지. 하지만 자식이라는 이름은 부모를 속이지 않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야. 유언장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전 재산의 90%는 둘째 아들 김민수에게, 10%는 병원 치료비와 후원금으로 기부. 첫째 아들 김지훈에게는 상속 없음.
윤지와 지우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고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 이걸 원해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다만 가족이 무너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널 택한 거다. 그날 밤 윤지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고 지우는 침묵 속에서 집안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엔 오랜만에 조용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은 얼굴을 속일 수 있어도 진심은 속일 수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돈으로도 말로도 치유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 위에 진심으로 함께한 가족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가족은 피보다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걸 그날 밤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마흔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